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 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 메디칼 그룹이 최고,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입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3월 회의가 오늘과 내일 열리는데 이번에 연준이 과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물론 인상할 것으로 보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0.25%포인트 인상 계획을 밝혀서 3년여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서는데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며 또 금리 인상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인 공중보건 비상사태 종료 선언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코로나19 대유행이 크게 꺾였다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안녕하십니까?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주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주 3년여 만에 이제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오늘과 내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지금 뭐 아마 회의가 이제 몇 시간 후면은 이제 또 오늘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가 나올 텐데 기준금리 지금 현재 0%에서 0.25% 사이 사실상의 제로금리인데 이것을 이제 0.25%포인트 올릴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번에는 0.25% 올리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올릴지 말지는 그 다음에 또 결정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면서 0.25% 올린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네. 지난일 연방하원 금융위원회에 출석해서 이번 그 3월 FOMC에서는 0.25% 포인트 금리 인상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0.5%는 아닐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는데 불과 한 2주 사이에 달라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FOMC는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사이에 기준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했고 그러다가 이제 금리를 올리는 그 마지막이 2018년 12월이었어요. 12월이었고 2019년 7월부터는 이제 다시 금리를 내렸습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금리가 동결됐고 2019년 7월부터 다시 금리를 내렸고 2020년 이제 3월에 코로나19가 이제 시작되면서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를 제로에 가깝게 파격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오랜만에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는 것이어서 예상되고 있는 뭐 결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연준이 말입니다. 네. 아주 강력하게 금리 인상을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였었는데 일단 0.25%포인트를 올린다. 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는 것은 어떤 변수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변수가 역시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지금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전쟁 때문에 세계 경제가 지금 흔들리고 있고 그래서 이 연방준비제도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까지는 강공 드라이브를 펼칠 것으로 예상했어요. 지금 워낙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물가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강공. 그래서 3월에 기준금리를 정말 몇 년 만에 기준금리를 처음 올리는 건데 단숨에 0.5% 포인트를 인상할 것이라는 이제 그런 예상이 나왔어요. 그랬고 그리고 3월부터 시작해서 매번 그러니까 3월부터 7차례 FOMC가 열리게 되는데 모두 FOMC가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를 인상하는 그런 쪽으로 나설 것이다 이런 예상이었습니다.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가 예상이 됐는데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게 지금 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그러나 안 올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0.25%포인트 올리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상황은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상당히 좀 달라졌다. 유동적인 면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골드만삭스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올해 그 3월부터 해가지고 남은 7차례 FOMC 회의 때마다 매번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그러면 처음에 0.5% 올리고 그 다음에 0.25%씩 올린다 그러면 올해 1.75%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고요. 네. 중간에 뭐 0.5% 한두 번 더 끼워 넣는다 그러면 2% 넘어서 넘길 수도 있는 상황인데 네, 지금 이 전쟁이라는 그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달, 그러니까 내일이면 아마 발표가 될 것 같은데 그 내일 발표가 되고 나서 0.25% 올린다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역시 우크라이나 전쟁이 큰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고 네. 앞으로도 또 영향이 크게 미치지 맞습니다.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죠. 이 경제라는 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요. 예. 당초에 계획을 그렇게 잡았어도 상황이 달라지면 또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이번에 오늘 3월에 그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도 재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는 거는 올바른 정책이 아니다. 이제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연준이 입장에서는 아예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거는 좀 그건 아닌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찌됐건 굉장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건 사실입니다. 2월 말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경제가 굉장히 좀 흔들리고 있죠. 세계 글로벌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데 뭐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인 곡창지대고 다양한 자원 국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할 가능성 이미 폭등하고 있죠. 그리고 밀과 옥수수 같은 핵심 곡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고 지금 뭐 니켈이라든가 구리, 네온가스 같은 원자재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해서 물가가 지금 또 급등하고 있어요.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니까 모든 물건 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물가가 잡히겠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서 안 좋은 영향만 미치고 긍정적인 건 거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지금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연방준비제도는 0.5%포인트까지도 아마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0.25%포인트만 올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달에는. 그리고 이제 남은 FOMC 회의 때 계속 올릴 건지 그거는 이제 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금리 인상을 강행하고 또 강력히 시행하다 보면은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금리 인상 이번에 하면 안 된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그 경제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단순한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 플러스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같이 겁니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 통상적으로 소비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높다는 거는 사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살만한 물건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보통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경기 침체가 함께 따라오는 것은 드문 경우인데 그런 경우가 바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거죠. 지금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이유가 연준이 이제 금리 인상에 나서고 그 얘기는 양적 긴축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에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인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됨으로써 경기 침체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소비가 위축되잖아요. 돈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고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면서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힘든데 경기 침체까지 오게 되면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거 좀 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금리 인상을 이제 연준이 하는 이유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잡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금리 인상으로 잡힐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회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원자재가 부족하고 지금 뭐 러시아에서 계속 그 경제 제재를 러시아를 상대로 가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뭐 원유 생산국이고 또 여러 곡물 생산국이고 여러 자원 생산국이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수록 원자재가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공급망이 붕괴가 되는 이런 상황. 지금 국제유가가 고공행진 최근에 들어서 며칠 동안 국제유가가 좀 내려가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국제유가가 계속 $100 이상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멈춰야 되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생산해 줘야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고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금리 인상을 해도 인플레이션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인플레이션은 계속되고 경기 침체만 더 거기다가 덧붙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기대보다는 좀 걱정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가 칼럼을 통해서도 금리 인상을 해서는 안 된다 또 이런 지적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칼럼을 통해서 그런 지적을 했는데요.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실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경제 전문지인 블룸버그 통신이 그런 지적을 칼럼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블룸버그는 이달의 금리 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워낙에 인플레이션이 쌓여 있고 연준이 오랫동안 금리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라도 이번 달에는 할 수밖에 없다 치더라도 이후에 적어도 몇 달은 금리 인상을 중단해야 된다. 이게 지금 블룸버그 통신 칼럼 내용입니다.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0.25% 올리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이게 블룸버그 통신이 칼럼을 통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연준에 대해서 촉구한 목소리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어떻게 되는지 좀 뚜렷해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게 그 블룸버그 통신의 당부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가장 안 좋은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불투명성이잖아요. 그렇죠. 불확실성. 근데 지금 불확실성이 아주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될런지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생산해내는 수많은 그 자원들, 수많은 곡물들이 과연 어떻게 될런지 이게 굉장히 불투명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같은 불투명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격적인 통화 정책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통화 정책을 할 때는 불투명성이 없는 예측이 가능할 때 그렇게 해야지 어떤 정책을 폈을 때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올 텐데 지금은 불투명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어떤 결과를 염두에 두고 정책을 펼쳐도 그런 그 예상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은 칼럼을 통해서 금리 인상은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경기 침체가 닥치게 된다면 금리 인상 방침을 되돌려야 한다. 이런 조언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하다가도 다시 또 금리를 내릴 그런 각오까지 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블룸버그 통신이 했습니다. 네.